반갑습니다. 위에리스 대표 이성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중소포워더의 관점에서 디지털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디지털이 필요하다고 좀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 물류에서의 디지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글로벌 물류의 중개자인 그 포워드에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 중소 포워드에게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가져보고, 특히 중소 포워더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좀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5년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어마무시한 단위인 거죠. 약 3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30년에는 18.6%의 성장률로 70조가 넘을 전망인 거죠. 특히 B2B 부분은 약 20%에 육박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무역의 증가는 곧 포워드에게는 기회 창출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되겠죠. 그 성장은 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소양 그리고 다빈도 화물이 증가하는 그 추세가 견인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 대량 전기 B2B 중심의 이제 기존의 포워딩 방식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인력이나 시간 부담이 폭증할 수밖에 없죠. 고객은 이미 이커머스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추적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트래킹, 리포팅이 필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운임이 얼마인가가 고객한테는 큰 가치였는데 현재는 정보의 투명성하고 신속성으로 바뀌게 됐죠. 이렇게 고객 기대치가 전환이 되는 계기가 이커머스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반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팬데믹 때 우리 정식 보통 한 1000% 정도 했었는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한 5배 이상 폭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 변동성은 공급망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특히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드타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대체 루트나 가용 물류 역량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작은 공급망 리스크에도 팬데믹과 같은 그런 공급망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정시성이 있을 겁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팬데믹 이전에는 약 80% 정도의 정시성을 유지해 왔지만 이게 갑자기 22년 초에는 30%까지 뚝 떨어지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약 6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정시성의 불확실성은 비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단순하게 그 운송 지연이 됐다라는 개념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채선료, 채화료, 보관료, 그리고 보험료, 게다가 고객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매출 하락까지 발생시키는 아주 주요한 요인인 거죠. 어, 그 글로벌 그 가시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이브라는 업체가 이제 프레이트 웨이브하고 같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2023년 중반 정도에 한 2개월에 걸쳐서 약 500명의 물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단 20%만이 이런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가시성에 만족한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곧 나머지 80%는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약 90%의 화주가 위치 추적을 현재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추적은 그의 반도 못 미치는 반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고요. 약 80% 이상의 실시간 알림이나 뭐 상태 업데이트 등의 그런 인사이트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특히 가시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한 4%만이 만족하고 대부분이 불만족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물류 환경의 변화에는 대형 포워더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포워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 화재의 물품 운송을 위해서 운송사와 계약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서류 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파트나 조율을 중개하는 주체. 뭐 이거는 뭐 대형 포워더뿐만이 아니고 포워더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포워드의 핵심은 단순히 IT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화물의 운송과 운송의 책임과 리스크를 지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형 포워더라고 한다고 하는 기준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운송 계약 체계를 권한을 갖고 있고 또한 해상 운송 중개 면허를 보유해서 직접적인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포워더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포워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퀴네 앤드 나겔이나 아니면 VH의 글로벌 포워딩 그리고 디비싱커 같은 이런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LX 판토스나 한진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글로벌 포워딩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포워더들은 화조 중심의 고객 포털을 대부분 다 운영을 합니다. 화조는 이 고객 포털로 들어와서 견적이나 예약, 트래킹, 뭐 리포트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47 서비스를 제공해 봤습니다. 즉, 하루 24시간 내내, 주 7일 내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실시간 가시성하고 자동화는 반드시 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한테 디지털 경험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형 포대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단순한 반복 대응이 아니고 컨설팅 같은 더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두고 매진한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포워더, 대형 포워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도 활용을 하고 있죠. 뭐 기본적인 챗봇부터 시작해서 그 AI 기반의 가상비서 그리고 이런 리스크 예측을 AI로 풀어나가는 이러한 데이터 리포트 같은 것들이 이제 대형 포워더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워딩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포워딩 시장은 계속해서 5% 내외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운송 수요가 증가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 무역이 확대가 되고 있죠. 뭐 물론 최근에는 그 미국의 관세 때문에 그 약간 포워딩 업계가 굉장히 심하게 출렁인 때도 있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직전에는 무역 교육량이 더욱더 훨씬 증가하는 경향도 있었죠. 그리고 항만이나 공항 이런 물류 허브에 대한 직접 그 투자가 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포딩 시장 규모를 키우는데 또 견인을 하고 있고요. 중국 외에 또 다른 대차 물류 거점을 갖겠다.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 최근에는 아프리카까지 이제 확대가 되어 있죠. 이런 신흥 시장의 수요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런 포워딩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포워딩 시장은 어떨까요? 이 업체 그 조사 기관마다 약간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20에서 25% 정도의 고성장을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그런 분야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포워딩 시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13조 원, 한 해에 한 13조 원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요. 2030년에는 한 16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워딩 시장은 전 세계 포워딩 시장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수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포워딩 그리고 포워딩을 담당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이겠죠.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2022년 기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 포워딩 업체의 수는 약 5천 개사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90% 이상이 중소 포워더 또는 영세 포워더라는 점인 거죠. 10명 미만의 그런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은 훌쩍 뛰어넘습니다. 포워딩 생태계를 한번 보죠. 맨 왼쪽에 있는 게 글로벌 포워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IT,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고요. 제일 밑에는 이제 중소 포워더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화주들의 요구사항이 어디에 포지셔닝 하는가라는 그런 그래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앞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대형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뭐 DHL, 뭐 키넷, 나게 등이 있고 모두 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운송계획의 주체고 이사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서비스가 화주랑 직접 연결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형 포워더이기 때문에 고객이 화주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화주가 더 이상 포워더한테 이것저것 부탁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직접 처리한다는 개념인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그 대형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 20개사가 전체 마켓의 큰 범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고객은 대형 포워더가 제공하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자연스럽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특이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 서비스가 돼버리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IT 컨설팅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SDS가 있죠. 그리고 아마 첼로스퀘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타이브, 아까 설문조사로 예를 들던 타이브라든가 또 국내에는 이제 스타트업도 존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윌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트레딩스 그리고 뭐 샌디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그런 디지털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IT 기업이나 컨설팅사는 자체 운송망이나 아니면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포워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주 중심의 공급망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이 공급망 플랫폼 속에서 가시성 그리고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견적이나 추적, 뭐 데이터 분석, 결제, 뭐 요즘에는 최근에는 ESG 모니터링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대형 포워더하고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포워더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가시성 서비스로 인해서 중소 포워더는 생태계에서 점점 더 소외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중소 포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80% 이상의 중소 포워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다 지역 기반, 그리고 틈새 시장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HBL을 발행을 합니다. 하우스 BL을 발행을 해서 이걸 선사 측에 전달하면 선사가 마스터 BL을 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대부분의 이제 그 실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계약의 주체, 운송의 주체를 갖는 전통적인 포워더 역할을 여전히 중소 포워더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단이 최근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화나 이메일, 카톡 같은 SNS, 심지어는 팩스까지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장점이 물론 많죠.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 유연성, 어떤 화주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화주가 원하는 우리 이커머스가 발전하고 대형 포워더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이러한 디지털 경험, 화주가 원하는 가시성, 투명성, 중소 포워더가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죠. 이 디지털 전환이 미흡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형 포워더가 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또 포워더가 아닌 IT 서비스 업체가 이런 가시성이나 리포트를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워더는 어디에서 설 수 있을까요? 고객이 화주가 알아서 운송을 처리하는데 그럼 포워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시장 규모가 생겨날까요? 중소 포워더가 디지털로 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지 심각하게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화주의 요구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이 아마 종합이 된 그 내용일 겁니다. 최근에 화주는 단순하게 저렴한 운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저빌리티와 리스폰서빌리티 그리고 트러스트 이런 것들을 원하죠. 이런 것들이 내 화물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이미 그러한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저빌리티 다 아시죠? 뭐 GPS나 IoT 센서 같은 것들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측성을 확보하고 고객 신뢰를 강화시킨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커넥티비티, 화주에서 포워더, 선사, 세관, 내리운송, 창고까지 일련의 전 흐름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을 연결한다는 그런 문제인 거죠. 또 문서 스케줄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하고 또 각각의 플레이어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이룬다라는 게 아마 커넥티비티의 함축된 의미일 것입니다. 인텔리전스라는 항목을 보면은 데이터와 AI 활용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릴타임이나 운송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최적화시킨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한다라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물류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운송이 아니라 확실성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글로벌 물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포워더에게 디지털 전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포워더 역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화주 대신에 선사를 예약을 하고 선적서를 작성해서 통관까지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비일 발행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하죠. 주로 네트워크나 어떤 자기만의 경험, 또 전문성, 자기만의 파트너를 갖고 진행을 하죠. 파트너를, 자기 고객을 위해서, 화주를 위해서 운임 협상도 진행하는 게 우리 중소 포워더가 하는 전통적인 역할이었죠. 디지털 전환의 의미는 그럼 과연 뭘까요? 과거에는 화물은 운송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요즘에 화물은 확실성을 구매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저빌리티, 그리고 리스폰스비니스, 그리고 트러스트인 거죠. 역할을 재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효율화, 가시성, 협업, 데이터 기반 이러한 디지털이 글로벌 물류 중개자 역할은 포워더에게 필요한 거고 이게 디지털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 운송 대행자를 넘어서 디지털 협업 플랫폼 운영자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 포워더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화물 운송의 상당 부분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고객 눈에는, 화주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물 처리 경험이 많고 현장 대응의 강점이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볼 수가 없죠.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체감 가치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위주로 평가하게 되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계약률, 그리고 충성도 어렵겠죠. 옆에 있는 포워더가 좀 더 싼 가격을 제시한다. 그럼 바로 이동하겠죠. 중소포워더가 이런 디지털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투자 여력이 부족하죠. 하나의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최소 억 단위,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 단위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ROI가 불확실합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럼 성과가 얼마나 날 것이 나겠지? 날까? 추측만 할 뿐 불확실성에서 투자가 망설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수작업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포워더의 내부 구성원들은 디지털을 또 주저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편하니까요. 나는 내 방식이 좋은데 왜 내가 새로운 거를 습득을 해야 돼? 라는 이런 관습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직 내에 이런 문화적인 저항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고객 체감 가치도 포워더는 제도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객이 화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포워더는 아직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중소포워드가 디지털 전환에서 차별성을 가지려면은 고객별 요구사항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빠른 대응 속도인 거죠. 자동화된 툴로 속도나 맞춤성을 이제 향상을 시키고 어떤 가시성, 투명성, 신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디지털 경험을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소포워드는 하우스 비회를 발행하는 실질적인 운송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비회 위주로 자기 핵심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 관리하고 화물을 관리하는 게 가장 맞죠. 그리고 포워딩 협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주가 주는 그런 데이터들, 그 포워더가 새로 생성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상대국가 파트너들이 생성한 데이터들이 현재는 다 파편화되어 있죠. 이것들을 통일화해서 같이 관리하고 필요한 플레이어들한테 나눠주고 분배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더, 화주, 파트너가 SNS, 이메일, 그리고 전화, 더 이상 이런 것들 말고 통합된 그런 커뮤니케이션 체계, 그리고 서로가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중소포워더의 디지털 전환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포워더는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첫 번째는 저비용 SaaS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거죠. 윌로그나 뭐 테레비링스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을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플레이어로 돼 있죠. 뭐 첼로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력이나 비용, 시간보다 완화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가시성, 투명성 이런 기본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저비용 SaaS를 먼저 활용해서 고객한테 디지털 경험을 전달해주는 그런 가치가 가장 첫 번째 접근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플레이어들 간의 협업 관계를 구축을 하는 거죠. 화주, 포워더, 그리고 수많은 파트너들 관계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 각각 고객 포털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게 그게 이제 가시성 이후에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가야 되는 두 번째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죠. 지금 현재 대형 포워더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중소 포워더도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형 포워더가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컨설팅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공급망을 통합하고 공급망 파트너들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을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 중소포워더로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에 저희가 중소포워더의 경쟁력이 달려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카고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마 처음으로 좀 런칭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러한 중소포워드의 문제점이 인식을 하고 화주 관점이 아니라 포워드 관점에서 이 디지털화를 좀 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서비스거든요. 저희는 포워더가 통합 대시보드를 갖고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포워더의 통합 대시보드에는 이제 하우스빌로 이제 기본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하우스빌이 이제 선사로 인해서 마스빌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마스빌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각각의 이제 스테이터스들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포워더의 통합 대시보드는 각각의 화주, 각각의 파트너들이 들과 연계가 됩니다. 포워더는 화주나 파트너한테 계정을 발급해 주거든요. 그럼 뭐 화주나 포워더들은 새로 이제 뭐 회원가입이라는 절차가 없이 포워더가 제공해주는 그런 계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포털에 로그인하게 됩니다. 그 포털에 로그인하게 되면은 해당 포워더의 사이트처럼 저희는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이 포워더의 사이트구나. 위카고의 사이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 포워더가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그래서 포워더의 고객들이 자신의 포워드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계속해서 락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는 포워더한테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화물 추적을 AS 기반으로 하게 되죠. 가시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측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관계적으로 파일 공유, 각각의 화주나 파트너들이 자기만의 계정으로 대시보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자기들의 화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화물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고 KPI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더 내부 구성원들의 이제 KPI도 물론 관리할 수가 있죠.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는 사스 기반으로 제공을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소 포워더 그리고 아무리 소규모 포워더라고 하더라도 접근 부담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서를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포워더들이 각자의 이제 문서 샘플 양식을 만들어서 변환된 그러한 데이터들이 거기에 자동 입력이 되게끔, 그래서 화주와 파트너들이 각각의 협업 체계에서 공통된 문서를 표준화된 문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중심의 데이터만으로 지금 화물 추적 가시성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화물의 물 운영 데이터보다 상호 보완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4개의 항만이 있죠. 4개의 항만에 대해서 각각의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해상에 떠 있는 선박뿐만이 아니고 항만에서 어떻게 내 화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같이 결부시켜서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과 예측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중소포워드의 강점은 어떤 지역성, 그리고
어떤 친화성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포워드는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자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중소포워드한테 가이드를 드리고 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드밴티지를 드린다라는 개념을 저희는 이제 해양공사 측하고 같이 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중소포워드가 단순하게 디지털로 역량을 바꾼다, 디지털 도입한다 그런 개념보다도 디지털로 인해서 어떻게 중소포워더가 더 많은 고객 가치를 부여할 거냐, 가질 거냐라는 문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역량을 더 집중시킬 계획이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향후에는 어떤 뭐 부킹, 선박 부킹이라든가 아니면 통관, 세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강화, 각각의 그 공급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서 중소포워더가 대형 포워더에 못지않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 화면입니다. 그 뭐 스테이터스하고 어떤 BL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대시보드에서 통계화가 되고 KPI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뭐 가시성이죠. 이미 윌로보도 갖고 있고 다른 많은 그 첼로스케도 갖고 있는 그런 가시성 데이터도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 저희가 고도화시켜 가면서 중소 포워더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